지은 집처럼 깔끔한 외관. 집 구조도 특이합니다. 한 대지에 두 가구가 사는 듀플렉스인가요? 이거 문이 두 개인데 이쪽이 주출입구 같은데 건물은 저기가 임대세대 같고 여기가 부출입구 같은데 여기가 주인세대 같고. 소장님도 그렇게 보이시죠? 이런 집을 누가 지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맷집이 사는 집인가요? 아, 저희는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좌우 건물이 길어서 동선이 멀어서 저쪽으로 부출입구에 하나를 냈어요. 부출입구를 하나 내셨구나. 예. 집이 외장재가 독특합니다. 아, 예. 예. 이게 지금 외장재가 예. 박판 세라믹이에요. 3mm짜리 박판 세라믹이라 좀 흔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박판 세라믹은 호텔, 백화점 같은 큰 건물이나 주방 상판에 주로 쓰는 고급 대리석 타일인데요. 단단하고 오염에 강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네요. 예전에는 세라믹 타일이 굉장히 두껍고 예. 굉장히 고가였는데 지금 이렇게 얇게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엔 내장재에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죠. 외장재로도 쓸 수 있게 됐네요. 예. 시공성도 뭐 괜찮습니다. 판재가 크기 때문에 예. 원판이 3,000에 1,200씩 나오니까 일일이 다 잘라서 쓴 거니까. 남편이 이제 예. 건축을 하시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정말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 저희 신랑이 그 고생을 다 다 하신 거예요. 고생을 맡아서 해줬는데 결과물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고생.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의 집만 짓던 남편이 가족을 위해 지은 집. 그 안은 어떨까요? 역시 남자의 로망. 지하 공간입니다. 예. 차 두 세대가 들어갈 만큼 넓은 차고에 한쪽에는 화초 보관과 운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을 만들고 공구 수납장까지 짜놓아 노망 실현 제대로 했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게러지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고요. 현관과 진입로가 되게 좁고 협소적인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선호하지 않아서 뭐 좀 개방감도 있고 시원시원하고 밝았으면 좋겠어서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지하 공간을 갖기 위해 일부러 경사지를 산 남편. 그 덕에 1층 같은 지하차고를 도움으로 얻게 됐다죠.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아, 예. 야. 차고 뒤쪽에 폴딩 도어가 열리자 정말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요. 일반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가정용 엘리베이터랍니다. 이 차고 도어로 이제 차가 들어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 들어와서 바로 이제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주로 남편은 차고 안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 집에 들어가고요. 아내는 주 출입구로 들어와 현관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네요. 가끔은 주 출입구로 들어와 차고를 통해 가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제가 남편분이 좋아하는 저쪽 동선으로도 한번 가봤다가 이쪽으로도 한번 가봤다가 실제로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비교 체험에 나선 소장님. 먼저 아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볼까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있고 또 좋은 콘도나 호텔,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는 느낌이 대접받는 나요. 느낌. 네, 대접받은 느낌이 나요. 매일 퇴근을 백화점으로 하는 듯한 느낌. 힘들게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제가 저 친구들한테 이렇게 돌아다가 반드시 뒤를 돌아서 보라고 하거든요. 뷰가 너무 좋네요. 저희 조명하고 이렇게 배롱나무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현관. 마치 호텔 로비 같은데요. 계속 그 컨셉이 이렇게 이어져서 오네요. 신발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게 자동 문이네요. 그 현관에서 올라오면서 이 느낌과
이 자동문이 주는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아주 빨리 오라. 네, 아주 환영의 느낌? 아주 대접을 받는 느낌? 이 자동문까지 나를 반겨주는 듯한 느낌. 이런 일관된 컨셉으로. 저도 대접받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길로 가볼까요? 엘리베이터 탑승 정원은 2명. 자, 1층, 예, 1층 올라가면 몸무게 5번가요? 몸무게 5반대요. 이게 가정용이라 가정공이라, 예. 제가 83kg인데 아니 그럼 소장님 몸무게가 얼마라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예. 아유, 어쩔 수 없이 한 분은 내리셔야겠네. 이번엔 제대로 작동할까요? 올라간다 올라가. 속도는 좀 느려도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갈 수 있다네요. 엘리베이터의 또 다른 장점. 아, 예, 택배하면 예. 밖에서 넣고 안에서 꺼낼 수 있게 이게 닫으면 누르면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무거운 짐으로 옮길 때 참 편하다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유용하겠어요. 1층에 내리면 자동문 앞에 도착하는데요.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은 예.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에요. 이 영역 전체가요. 엘리베이터 설치한 이유도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계단을 오르기 힘드셔서 어머님이 다리 수술을 하시고 뭐 그런 몸이 자꾸 안 좋아지셔서 엘리베이터 옆에 화장실, 화장실 옆에 어머니 방 뭐 이렇게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복도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넓히고 공간 배치도 일부러 엘리베이터 옆에 화장실, 그 옆에 방을 나란히 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마련을 했는데 몇 번은 사용 못 하셨어요. 정말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셔서 예, 좀 그게 좀 가슴이 좀 아프네요. 여기가 이제 주방하고 거실 내. 매우 깔끔합니다, 느낌이. 1층 복도를 지나면 화이트 톤으로 꾸민 넓고 쾌적한 주방이 나오는데요. 소품 하나까지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네요. 주방 옆에는 남향으로 창을 낸 넓은 거실이 붙어 있고 거실과 마당 사이에는 나무 데크가 있어 편하게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마당하고 거실이네요.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아서 이게 실내 층고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와보니 평균 정도의 그냥 높이인데 골조 층고는 1층이 4m인데 내부 마감은 아파트보다는 한 30cm만 높였어요. 1층 바닥부터 2층 바닥까지 4m인데 반해 1층 거실 층고는 약 2.6m. 왜 층고를 높이지 않았나요? 골조 높이에 맞춰서 천정고를 많이 높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도 관리하기 쉽게 또 네, 전구 갈고 이럴 때. 높아서 전구 갈거나 이제 뭐 창 유리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외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관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직접 하셔야 되니까 관리에 일단 집중을 한 집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예. 저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우리 집에서 관리 자체를 이렇게 놓고 비교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좋아요. 이 집에서 하는 게 관리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예. 최대한 쉽게 관리하기 위해 식탁 의자 높이까지 재보고 지금 층고로 만들었다네요. 어렵진 않네 가는 게. 나중에 그치? 어렵진 않아. 자기도 갈 수 있어 나중에. 켜볼까? 이 정도면은 나이 들어도 걱정 없겠죠. 이 집을 지은 뒤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부부.
그냥 새우 넣고 오일 파스타 해서 먹자 간단하게. 남편 사무실도 근처라서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는다네요. 그런데 아내는 어디 계시나? 아주 딱딱해. 생긴 게 약간 말랑하게 변할 때까지 끓여야 돼.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 만든 넓고 쾌적한 주방. 가구도 세라믹 타일로 맞춤 제작해 관리도 편하다는데요. 정작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보조 주방입니다. 왜 저기다가 비싼 걸 해놨는데 왜 쓰지 아니하고 여기 가스레인지를 쓰느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죠. 저는 여기가 편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취향이. 아내 취향보다는 남편 취향으로 만든 주방이었군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개수대에서 씻어서 작업대에서 잘라서 렌즈에서 음식을 익혀서 식탁으로 내보내는 코스. 그 동선인데 상상처럼 사라지진 않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 주방에 그 거실이랑 냄새 배는 게 별로야. 남편 마음은 고맙지만은 취향 확실한 아내. 끝까지 본인 스타일을 고수하시네요. 아파트랑은 좀 다르게 완전히 딱 구분이 되니까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덕에 식사만큼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네요. 잘 먹을게. 네. 여기 앉아 있으면 일단 식탁도 그렇고 다 좀 약간 흰색이고 좀 뭐가 좀 환하고 기분도 좀 밥 먹을 때 좋고. 네. 아파트에서는 밥 먹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먹고 여기. 식사하고 그냥 네, 여기 먼저 먹은 사람은 아들이 좀 먼저 먹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저희 밥 먹는 거 좀 기다렸다가 TV 보면서 대화 좀 하다가 이제 자기 볼일 시간이 되면 이제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그 이제 좀 약간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졌어요. 이번에는 거실 밖으로 나가볼까요? 디귿자 구조라 안으로 들어간 곳이 중정. 바깥 부분이 마당이 되는 공간인데요. 마당이 사이즈가 딱 관리하기 좋고 아담합니다. 저는 거의 이제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리고 겨울도 춥지 않으면은 마당에 나오는데 마당에 나와서 나무하고 꽃을 저는 관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좀 만져보고 냄새도 좀 맡고. 예. 진짜 요 출근 퇴근할 때나 와 보면 이 마당에 꽃 하나 피는 게 엄청 행복인 거 느껴지죠. 기쁨이에요. 너무 기쁨인데 몰랐었어요. 저 배롱나무 같은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저희 집 자랑이에요, 배우는. 배롱나무가 너무 멋있어서 지금 겨울이라 좀 안타깝긴 한데 네. 꽃이 피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수영도 장관이에요. 너무 잘 네, 네. 어울리는 거. 오, 정말 자랑할 만하네요. 아내가 나무나 화초에 푹 빠진 것도 이 집에 살면서 생긴 변화죠. 근데 이 나무 좀 수영도 특이하고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나무 이름이 어떻게? 소사나무예요. 소사나무요? 얘는 꽃은 안 피고 예. 이파리가 정말 초록색으로 예쁘게 피는 나무거든요.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희 데크하고 딱 이게 데뷔되면서 너무 예쁜 나무예요. 배롱나무와 함께 아내가 직접 골라 심은 소사나무도 이 집의 큰 자랑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 나무에 성도 있어요. 성이 뭐냐면은 네. 소사소사 맙소사. 지금 아재 개그 하신 거죠? 죄송해요. 맙소사가 뭐예요? 네, 소사소사 맙소사라니.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써먹으려고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남편이 공들여 만든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는 이 처마인데요.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이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었는데 대청마루나 이렇게 텐마루에서 쳐다볼 때 바깥을 이제 보면서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으면서 바깥을 보는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복도 같은 느낌? 예. 이렇게 각 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발코니를 만드셨네요. 처마도 있고 위에. 어떻게 보면 리조트 같기도 하고 콘도 같기도 하고. 리조트 같은 느낌. 예. 공용 공간이 모여 있는 1층을 봤으니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은 엘리베이터나 그 옆에 있는 계단으로 갈 수 있는데요. 계단도 노후를 대비해서 폭은 넓히고 단 높이는 낮춰 만들었다네요.
이제 예, 여기는 2층 개인 공간들. 아, 문을 닫혔네요, 여기에. 슬라이딩 도어인데 1층에 있는 뭐 차가운 공기나 따뜻한 공기가 2층으로 올라올까 봐 필요시에는 이걸 닫아두면 1층에서 뭐 TV를 보는 소음이라든가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특히 지하층 있는 데는 꼭 설치하라고 많이 권합니다. 지하층에 오히려 차가운 공기가 그 셔터가 단열이 잘 안 되거든요. 그쪽에서 냉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먼저 건물 왼편 툭 튀어나온 곳부터 가볼까요? 야, 여기는 부부가 쓰는 안방. 안으로 들어가면 넓고 깔끔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방의 포인트는 커다란 창. 택지지구인데도 시야가 탁 트여 있죠. 보통 다른 집의 안방들은 이렇게 큰 창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이게 주택지인데도 거의 최고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방적인 아파트 한 4층?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예, 시원합니다. 예. 처음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와이프는 호텔 같은 느낌이 나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명도 좀 따뜻한 분위기 나는 간접등을 넣어서 뭐 최대한 호텔은 아니지만 호텔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게 뭐 거기에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충분히 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호텔 같은 디자인의 좀 핵심이 저 문틀 없는 디자인 요런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도장으로 문틀 없이. 문틀을 모두 없애면 벽과 일체감이 생겨 심플하면서도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여기에 간접 조명까지 더해서 호텔 부럽지 않은 방이 됐다네요. 혹시 여기가 드레스룸. 드레스룸이요? 제가 열어봐도 되나요? 네네네. 여자들의 로망인 드레스룸. 블랙 옷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놨네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제 선물로 해주는 건데 네. 그 집 짓기 전부터 이 드레스룸에 대한 어떤 말을 저한테 많이 해줬었어요. 엄청 뭔가 자랑을 하시던가요? 뭐, 이 불을 켜면 오. 이런 옷장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마치 백화점 쇼윈도처럼 멋진 데다 실용성도 좋답니다. 옷장 문을 다 안 열어보고도 오. 내부에 있는 옷까지 종류가 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전시장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네네네. 그 전에 썼던 그런 드레스룸보다는 이게 일단 정리가 좀 잘 되고 끈에 입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다 열어봐서 어느 옷이 어디에 옷장에 있는가를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 옷들을 좀 입고 여기서 좀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도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구경을 할 때 이걸 꼭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면은 다 이제 여자들이고, 예, 그래요. 예, 다 옷 좋아하고 하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인정. 저도 인정. 예. 남편이 지은 집만 7, 80채. 그러느라 주말도 없이 일만 했다는데요.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고된 현장에서 일하는지 자기 집을 지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네요. 그 현장이 와 너무 깜짝 놀랄 만큼 뭐가 너무 먼지 너무 오염물질들 너무 많고 막 그 속에서 막 광부들처럼 막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해, 엔지. 왜 울어? 몰라 왜 울어? 고생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괜히 왜 울어? 나도 눈물이 글썽하네. 엔지. 내 무슨 고생을 해? 좀 미안하고 대견하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마음 궁궐 줬니? 군것 같아 전 좋아요. 우리는 집을 지었다 이거 왜 때려? 몰라. 눈물은 잠시 거두시고 집 안내 계속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오른편 공간으로 가봅니다. 이곳은 안방의 반대편. 사춘기 아들의 방인데요. 자는 곳과 공부하는 곳을 분리하고 개인 공간을 존중하기 위해 화장실도 방 안에 따로 만들어 주었죠. 저는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남쪽으로 가장 좋은 남향의 자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공간을 내주셨네요.
그런 게 부모 마음이겠죠. 디자인을 공부하는 아들 작업실로 방 위에 다락을 만들고 바람을 쐴 수 있게 옥상도 연결을 했는데요. 제가 계단을 꼭 넣어달라고 준표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다락이랑 꼭 연결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좀 생활을 하면서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뭔가 좀 작업을 할 게 있으면 거기서 좀 이렇게 신나게 작업을 한번 남한테 방해받지 않고 해봐라 해가지고 독립공간을 꼭 주고 싶었어요. 위에다. 다시 태어나면 제가 아버지 제가 태어나겠습니다. 이 땅이었던 데를 저희 신랑이 정말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거 집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경이롭고 우리께 정말로 이렇게 뭔가 아기를 낳듯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게 생기니까 정말 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을 굳이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내 집 같아요. 이제야 진짜 내 집이 생긴 기분. 남편의 정성이 담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